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 변이 바이러스가 역시나 좀 국내외 시장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지금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죠. 다우존스는 2%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유가는 또 급락을 했죠. 7%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하락 쪽으로 좀 한 방향으로 틀어진 상황입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현재 환율도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 30전 오르면서 1,15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려 속에서 시작한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행히 좀 선방해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0.64%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2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대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다행히 낙폭이 제한되는 상황으로서 0.5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44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지수를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외국인의 수급도 역시나 좀 체크해 볼 포인트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 양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모두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과 개인이 좀 사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냉방기기, 설비, 전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는 이 원전 관련주들까지도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장주로서 볼 수 있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좀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6%대 상승력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우지는 14%까지 급등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전 KPS, 우리기술, 두산중공업까지도 모두 전반적인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2차 전지주도 계속해서 그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또 소재 장비단에서의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SK 머티리얼즈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SK 머티리얼즈인데 이게 미 기업과 실리콘 응급제 합작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또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나온 실적이 또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또 SK 머티리얼즈도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LNF, 에코프로비엠, 대환유화 다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죠.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 가져가 보셔야 할지 유효한 전략들 함께 또 해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형제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레크로나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좀 박스권에서 갖춰져 있었는데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장에서만큼은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대 강세 흐름 역시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외에 또 테일러메이드 인수 관련해서 FNF나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의 주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FNF는 6%대 강세, 더 네이처홀딩스는 15%대 16% 가깝게 지금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들도 오늘장에서만큼은 조금씩 또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모나비, 비비안, 쌍방울들도 함께 또 확인해 보셔야 할 그런 특징주로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의 시장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 유효한 전략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서 유효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는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죠. 특징주 공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YG 경제용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 흐름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어제 먼저 매를 맞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좀 그래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우리 시장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잉이라든지 이런 쪽들, 뭐 다우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재들이 그런 것들이 지수의 낙폭들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비 관련주들이 지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생각만큼 그렇게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우리의 지수 구성이 다르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고객예탁금이 68조 9천억까지 늘었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현재 고객예탁금이 65조 대에서 더 물론 이제 IPO 효과도 일부 있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환율에 민감하지 않은 외국인들 오늘 코스닥 시장이긴 합니다만 오늘 1,150원대를 뚫어줬죠. 그런 워낙 약세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일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있어서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는 52원대까지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한 1,150원 정도로 지금 나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체크해볼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각 경제 채널의 특징 좀 확인해 보면서 시장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우리기계, 바이오니아, 모나미, 셀트리온, 삼영화학, S-오일, 하나금융지주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태경케미컬, 일진머티리얼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우진, 셀트리온, FNF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YG플러스, CJ, 카카오, SCD, 그리고 일진홀딩스, 우진, 자이언트스텝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CJ, 삼성바이오로직스, CU메디칼, FNF, 우진, 일진머티리얼즈, 바이오니아 까지 올라왔네요. 네, 특징주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 어떤 종목들을 또 이슈 체크해 볼까요? 일단 뭐 첫 번째 아무래도 셀트리온을 뭐 거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인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레키로나라는 치료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라는 어떤 뭐 조금 지역적인 특징, 예.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이거는 위독한 환자에 한해서 사용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많은 점수를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셀트리온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임상 실험 비슷한 이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 셀트리온이 지금 치료제가 글로벌리 다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뭐 에이즈 치료제 정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환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정도만 알려져 있지 정식적으로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건 현재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의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나라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승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번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레키로나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당분간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대 강세 흐름입니다. 27만 2천 원대 흐름. 박스권에서 또 이게 호재거리로 작용해서 상승 탄력 더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호재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통해서 셀트리온 3인방들이 정말 기지개를 피면서 지수를 좀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 오랜만에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이제 차트가 조금 이탈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카카오가 현재 지금 많은 자회사 이슈들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오히려 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오히려 카카오에 대한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재료는 새로운 재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려 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뱅크에 의해서 오히려 특별한 이슈몰이를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뭐 카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뱅크, 페이, 뭐 다양한 회사들, 카카오 게임즈 각각 개별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카카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가 무너진 구간 내에서 카카오 오늘 거래량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15만 원대 근접을 하다 보니까 저점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그렇고요. 기본적 분석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다양한 자회사들이 이제 각자 홀로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단란했던 한 집안에서 각자 똘똘한 아이들이 이제 다 독립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집안이 좀 썰렁해질 수 있는 모습들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가 일단 현재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면 14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냉정한 차트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IPO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 월화에 또 청약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카카오뱅크 그리고 8월 초에 이제 또 카카오페이가 나오는 상황인데 카카오에 대한 이제 2% 그동안 또 많이 급격하게 올랐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런 좀 것들이 조정 시기가 나올 때가 또 됐죠. 그렇죠. 예. 어차피 뱅크나 페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미 다 상장할 것을 알고 있었고 올 하반기에 상장한다라는 내용들이 다 이미 시장에 그런 것들 때문에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17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좀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현실도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2%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만 500원의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는 카카오보다는 이제 네이버를 더 봐야 그렇죠. 한다. 이런 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데일리에서 올 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예.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이제 뒤늦게 리포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카카오보다는 지금 현재 네이버 그러면 지금 떠오르시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자면 예.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뱅크, 페이, 게임즈 뭐 이렇게 되지만 네이버는 뭐 일본에서 뭘 하고 게임에 대한 것들 하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뭐 거죠. 포털 사이트, 예, 뭐 뭐 라인 이런 정도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신반의할 때 투자하기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네이버도 나름대로 카카오의 성공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편입하신다라면 오히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커머스와 콘텐츠 부분에도 지금 또 열심히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시점부터 또 네이버를 볼 필요가 있다는 리포트들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현재 네이버가 그래도 1% 하락세입니다만 3위는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함께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카카오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확인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CJ입니다. CJ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요. CJ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자회사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들 현재 상존해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0만 원대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다양한 자회사 뭐 CJ 프레시웨어라든지 CJ 제일대당 이런 그룹들에 대한 현재 연결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현재 10만 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이면 조금 저평가 구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회사들의 그 상승 속도 대비해서 지주회사가 상대적으로 상승 속도가 낮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무리 연결 실적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지주회사를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CJ 자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자회사 실적이 발표되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발표가 되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반전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오늘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CJ 그룹주들이 지금 오늘 뭐 장이 이래서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10만 1,000원대 흐름이고요. 함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 좀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국 시장도 잘 보고 계시니까 이제 금리나 환율 부분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는 예. 지금 과거만큼 영향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환율이나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은 올 봄만 하더라도 환율과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근데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환율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이제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다른 점은 국내 시장은 탄탄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존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신경 쓸 정도로 예. 상당히 높은 현재 지금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현재 경제가 활발히 성장하다 보니까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고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죠. 하지만 미국이 더 높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6%대 경제 성장률, 우리는 4%대 경제 성장률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풍부한 고객과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상대 강도로 보면 미국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다라면 국내 주식시장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답답한 흐름들 이라다라고 느끼시고 정말 올 여름처럼 정말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라고 느끼시겠습니다만 개별 종목은 나름대로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공히 다 상승 모멘텀을 다시 한번 탈 수 있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미국 증시에 연관돼서 좀 커플링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만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고 조금 더 그렇죠. 내성이 강하다. 미국 시장보다 해서 우리 시장 좀 더 긍정적으로 아직 부정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부정적인 요소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도 어려운데 그러게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으면 시장은 아무래도 희망 섞인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이 빠지는 듯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긴 한데요.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국내외적으로 빨리 나와줬으면 네. 좋겠네요. 변수를 이겨내는. 자, 시장 이야기까지 또 여기까지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 주식공장입니다. 자, 오후장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내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굳건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낙폭을 조금 제한하고 좀 줄여내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커지고 있네요. 네, 오늘 두 번 놀랍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시작 공포감에 맞아요.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두렵다 보니까 시작하고 나니까 좀 괜찮네 라는 분위기 쪽에서 낙폭을 좀 줄여가나 싶더니 또 오후장 점심 먹고 왔더니 다시 낙폭을 다시 좀 키우니까 밀리네요. 네, 또 두 번 놀라든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절대적인 지수 수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0.7% 하락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하다 보니까 부담감은 있어도 미국 시장의 동향만큼은 아니다라는 쪽이 살짝 그래도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위안은 상승해야 위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견디고는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게다가 또 지금 보니까 하락할 때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네요. 네, 매도로 전환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둘 다 매도로 어떤 현물과 선물 다 매도가 이어지는 네. 과정에 부담을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기관이 잘 받을 수 있겠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방은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물 흐름에 따라서 또 출렁 있는 모습들 계속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종목 중심의 섹터 중심의 흐름들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투자 심리가 도피할 때는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관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변동이 커지는 흐름들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 흐름 속에서도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을 또 꼭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상대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데 예. 그중에서 지난번엔 자이언트 스텝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더 갑니다. 자이언트 네. 스텝은 끝이 어딘가요? 네, 예. 끝이 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트를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꿈의 차트죠. 예. 네, 모든 분들이 이런 종목 갖고 있었으면 하는 모습들이 현실화되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고요. 이제는 보유자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단기로 매매하는 종목들 빼고 아니면은 뭐 상장 때 갖고 있었다가 예. 못 그냥 지켜보셨던 분들 빼고는 거의 지금 대응하기가 좀 힘든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 하나 알체라라는 종목도 같은 맥락 쪽에서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예. 앞서 들어오다 보니까 NEW, 뉴도 뭐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대세는 메타버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네요. 어제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왜 메타버스가 잘 되냐라고 하게 되면 메타버스 세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답니다. 맞죠? 네. 맞는 말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어제 맥스트라는 회사가 청약을 IPO를 준비하면서 청약을 받았는데 역대 최고였다 예, 그러던데요. 역대 6,300 몇 대 1이다 보니까 예. 역대 최고 경쟁률 이쪽 같은 경우도 또 하나 인기를 어떤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난 정부가 뉴딜 정책 2.0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키워드가 수소 확대한다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 확대한다는 이 얘기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그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알체라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강점이 AI를 통해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는데 지금 부각받는 게 얼굴 인식 같습니다. 그 AI로 통해서 얼굴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청사 같은 데도 들어갈 때 얼굴로 확인하고 입장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또 어떤 여권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AI의 강점을 또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이쪽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강한 현상, 주가가 좀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강점 쪽에서 또 최근에 얼굴 인식과 관련된 쪽에서 가상 인물들이 또 이걸 통해서 광고도 찍었죠. 신한 은행이었는데 신한 쪽에서도 또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참 발랄한 친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런 가상 인물 같은 경우는 광고료를 받겠죠?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네. 광고료를 만든 분이 받으실까요? 그러면 만든 스튜디오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개발자나. 네, 그러면 그런 수익 구조가 다 이런 쪽으로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수익을 그러니까 엑시트할 수 있는 또 구조가 된다라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쪽도 이제 이런 쪽이 강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알체라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까지도 적자라는 쪽이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이쪽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답을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7천억 대까지 넘어갔던 부분들은 부담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응하기는 또 신규로 대응하기는 부담스러운 영역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일단 또 속도 조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서는 더 물론 요즘 가능 종목이 덩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들어갈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이런 세세한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좀 부담이 되는 건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알체라 지금 17% 넘게 급등력 나타냅니다. 48,100원인데요.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해서 거의 주도주로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다.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기 좋은 섹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장의 돈이나 또 자금이나
관심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나 관련된 산업에 대한 재조명은 필요할 건데, 근데 이를 단기적으로 관심이 집중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속도의 문제는 남아 있겠죠. 분명히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올 시점이 온다. 네. 급하게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제 얘기 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좀 각광받는 섹터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쪽 분야가 그렇게 좋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는 오늘 유독 또 약한 섹터가 하나가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예. 약합니다. 그중에 가장 또 많이 밀리는 쪽이 코스모 신소재 많이 올랐죠. 일단 그러니까 이런 변화처럼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강하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예. 2차 전지 쪽에서도 보여주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뭐 나온 악재는 없습니다. 중국의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는 거 없이 큰 등락은 없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국내 종목들은 그동안 며칠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달 동안에 50%가 넘게 오르다 예.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들어오는 관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이렇게 비싼데 못 따라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번에 또 차익 매물이 며칠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예. 한번 또 좋은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또 더 투자를 해서 지금 양극화 물질의 신규 증설을 2023년까지, 그러면 지금 5만 톤에서 7만 톤까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증설은 호재다란 쪽으로 인식을 받았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밀리다 보니까 이쪽도 약간 무색하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한때 시총이 1조 2천억이 넘어가던 분위기 쪽에서 빨리 순이익이 나와봐야 한 2023년도 가게 되면 예. 한 400억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부담이 좀 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기회를 찾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속도 조절 관점 쪽에서 같이 접근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또 갑자기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다가 또 오늘 시장 흐름이 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좀 급락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밑단에서의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2차 전지 밑단에서 이제 좀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은 지금 시점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일단 대장적인, 그래서 시장을 주도했던 쪽은 소재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좀 단단해지기 시작할 때 그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장비라든가 뭐 부품 이런 쪽도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또 네.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우세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타이밍을 다시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얘기 들어봤고요. 코스모 신소재까지 또 얘기를 들어봤네요. 오늘장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5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가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은 또 다시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네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선전은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일단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는데, 하지만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런 점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워낙 많은 상태 쪽에서 여기서 또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종목들을 다 팔고 나갈까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 이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자라고 예. 하는 유입 속도와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까요? 네, 시중 유동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만큼 지금 뭐 실적이나 분위기상으로는 특히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7만 5천 원대까지 뚝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또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더 높겠죠. 그런 변화도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변동성은 주의하되 추가로 흔들리는 쪽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장 전략 확인해 봤고요. 자, 관심주 알아볼 차례인데요. 대표님, 관심주 어떤 건가요, 오늘은? 네, 오늘은 그래도 일정과 관련된 쪽에서 한번 주목해봐야 될 종목 중에서 SBS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개막합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하다 보니까 날씨도 더운데 그냥 올림픽이나 보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시청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참 여러모로 아쉬운 올림픽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물론 일본에서 열리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올림픽이다 보니까 올림픽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날씨 더운데 관전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광고 매출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간 광고가 도입되는 하반기 그리고 또 방송 콘텐츠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력은 계속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레벨업이 됐지만은 지금 시총이 8,5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비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계 쪽에서 박스권의 저점대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6,500원대 밑에 정도쯤 다시 진입하게 되면은 또 트레이딩 여기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는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목표가 한 6만 원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S 오늘장의 흐름 속에서도 강보합권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0.21% 올라가고 있는 46,800원인데 매수가는 46,500원,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게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이 시간은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부터 체크해 봅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윈스, 휴캠스, 오스템 임플란트, M게임, MPT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CIS, 두산퓨얼셀, 위닉스, 하나기술, 테크윙, 원익-P&E, 한올바이오파마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 서진시스템 있고요. 월덱스, 일진전기, 광명전기, 영풍, ITM반도체, LG U+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MTN으로 가보죠. 유비커스홀딩스, 네이버, LG이노텍, 해성산업, 모나미, 성광밴드 그리고 EM텍까지 올렸습니다.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볼 텐데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예, 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윈스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솔루션 업체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보안 쪽 관련해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상당히 핫하죠. 근데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 특히 이제 IT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뭐 디도스 대응 시스템 등 이런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방어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속 회사가 좀 있는데요. 시스메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인 키오스크 사업을 좀 하면서 지금 뭐 키오스크 사업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냥 먼저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최근에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는 이게 확진자가 다시 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대면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를 한번 이제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여기에서 한번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15,600원 이 밴드 사이에서의 그 하단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단만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23,70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관건은 시장이죠. 보시면은 오후 되면서 시장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등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하단이 이탈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단에 좀 맞춰가지고 뭐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해보고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전 고점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16,500원 정도 또는 16,000원 이 가격대에 왔을 때 분할을 해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하단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시고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자 23,7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윈스 오늘 눌림목 나옵니다. 0.88% 정도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한 16,000원에서 16,500원 선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관련해서도 또 신사업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윈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다음은 영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참 이 종목은 좀 무겁죠. 지금 한 65만 그러게요. 7천 원 정도 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연 쪽 관련해 가지고 유가 금속 쪽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연이 거의 그 산업에 우리가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보면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뭐 가전, 뭐 건설 산업에도 드러나다 보니까는 뭐 기초적인 소재로서의 어떤 산업의 주추적인 바닥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뭐 자동차가 뭐 잘 나가거나 뭐 철강이라든가 뭐 가전 이렇게 잘 나갔을 때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 영풍이 고려 아연을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고려 아연 쪽에서 보면은 LG 화학하고 통해서 2차 전지 전구체 사업을 좀 합작해서 설립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려 아연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 시장의 추세니까 또 기업들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야지만이 어때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차트를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파동을 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점은 높아가고 고점도 높아가는 그런 흐름이고 이렇게 좀 파동을 좀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121선에 좀 눌림을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저점도 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121선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파동선이죠. 21선을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는데 61선이 수급선인데 이 수급선까지 완전히 확실히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61선이 수급선이 지금 확실하게 안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좀 잡으시더라도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뭐 가격보다는 한 63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7월 9일이었죠. 저점이었던 61만 8천 원 이걸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뭐 77만 원 정도 잡거나 뭐 78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풍 뭐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0.46% 강보합권이네요. 65만 7천 원대 흐름인데 뭐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도 함께 좀 호재거리 엮어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자, 영풍까지 알아봤네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성광밴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해양 그다음에 발전 플랜트 쪽에 있어서 사용되는 금속관 이음새를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조선업종의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반기 수주량이 조선업종에서 13년 내 최대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성장으로서의 모멘텀을 좀 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환경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무사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도
강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뭐 주가의 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지난해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을 줬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작은 지금 상승에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파동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점점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선까지 오지 않고 자, 61선 부근에서의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21선과 61선에 지금 안착을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가가 최근에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흔들려서 잠깐 뒤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거지 종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밀린 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1,150원 정도 가격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한 9,5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까지 밴드를 좀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21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0선 추세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추세가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21선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체크한 종목이 성광밴드입니다. 지금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1,200원대 흐름인데요. 목표가는 한 12,000원 선으로 또 제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 알아봤고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종목이 지수에 의해서 빠지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슈에 의해서 빠지는지 이런 부분 체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흔들리면은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그거는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종목 때문에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지난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면서 다 빠졌는데 그 뒤로 어때요? 3개월, 6개월 뒤에 전부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시장은 하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지금은 시장이 올라왔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특히 대형주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건데 그러게 되면은 대형주들은 좀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쪽은 작은 종목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전은 중소형주 중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관심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SM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을 조금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장 산업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하나의 정책 사업이 되는데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순환매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정부 쪽에서의 뭐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SM코 같은 경우는 창고 자동화 물류 시스템 관련 업체가 좀 되겠고 뭐 자동 창고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스테커, 크레인이라든가 무인 방송 시스템 등의 주요 제품들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근에는 SK 하이닉스 쪽하고의 공급 계약이 좀 체결됐었죠. 한 257억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SK가 주주가 아니었고 그 후에 SK가 인수를 해가지고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회사가 좀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주변에 상가 이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로봇 카페들도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카페라든가 또 치킨집도 보면 아시겠지만 로봇이 또 치킨을 튀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로봇 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도 앞으로는 인공지능, 이런 로봇 산업 이쪽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주가를 좀 보면은 오르질 않았어요. 지난해 지금 3월에 한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
특별하게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도 이제 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지만은 시장에 의해서 오늘도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밑에를 좀 내려왔을 때를 한번 우리가 좀 잡아보자. 그래서 매수가는 7,6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9,600원, 그리고 손절은 7,38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는 다시 스마트 팩토리 쪽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SM코어 오늘 3% 넘게 급락 흐름 나타내긴 합니다만 7,670원, 매수 시점은 7,6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9,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살짝 붙고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M코어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을 괴롭히는 재료는 여전히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상승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환율, 그리고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이 급등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매기 쏠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한번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8% 하락하면서 3,216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1.1% 하락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4원 20전 오르면서 1,152원에서 출발했고요. 나흘째 연고점 경신 났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째 시장에 등 돌리는 모습인데요. 근데 2,382억 원의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요. 이 개인의 매수를 조금 보셔야겠습니다.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1,19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개인이 장중에 치고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였던 개인은 현재는 시장의 강력한 매수 주체로 부상을 했는데요. 527억 원의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요. 기관의 시장에서 9거래일째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유럽연합의 법안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 이 5개 분야의 탄소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철강업계 시장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오늘도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아베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흐름이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4거래일째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3.3% 내리면서 2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4월 이후로 5만 원 선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5만 원 선 아래에서 하회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키워드는 2차 전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웠는데요. 이 정책발 기대감, 그리고 공장 증설 등에 따른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보시면 소재주들 전반적으로 좀 낙폭이 깊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긍정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9.6% 낙폭이 깊어지면서 26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첨보도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깊게 빠지는 모습인데요. 8%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1만 1,4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건 가운데 핵심에 있었던 칭화 유니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파운드리의 CEO가 인텔 인수설을 부인을 하면서 이 반도체 쇼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모습인데요. 다만 반도체 안에서는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후공정 장비의 우등생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7,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는 오늘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전지 진출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근데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1.4% 오르면서 38만 5,5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날씨만큼이나 짐 빠지고 또 야속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힘을 내야겠죠. 불안함보다는 평정심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